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제목이요. 회전 운동에 대해서 하는데요. 평형과요. 회전 동력학이라는 자, 이때까지 우리는 선운동에 대해서는 평형이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벌써 배운 바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예입니다. 이 보드마크에 내가 힘을 가하고 있지만 양쪽에서 똑같은 힘을 당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했을 적에 재료가 0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평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힘이 가해주는 힘은 0일 수 있는데요. 회전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회전문 운동이죠. 회전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위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 회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밀고요. 여기서 민다면은 감사하게 문은 안 움직이죠. 그러나 여기서 움직인다. F가 작용한다면은요. 어떻습니까? 이 문은 요즘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은 더해보면 제로죠. 그래서 회전 평형에 대해서 우리는 따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8.1을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토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RQUE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번은 아마 해드린 것 같아요. 선운동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전운동을 비교하는 그게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리량들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선운동은 우리가 변이를 x라 그랬고 여기는 세타라 그랬습니다. 각이라 그랬죠. 이것을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우리는 v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이거는요 오메가라 그래가지고 x 대신에 물론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우리가 가속도라 그랬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되는 각가속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의 v 왔죠? 오메가가 와야 되겠죠. 오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질량에 해당하는 양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나중에 나오시면 이너셔 이래가지고 관성 이래가지고 회전 관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m하고 관계가 있어요. mr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을게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는 F라는 것을 힘이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힘. 선운동에 있어서 힘은 m 곱하기 a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ma예요. 여기서는요. 요거 곱하기 요거일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토크라 그래요. 그래서 i의 알파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가 회전력을 구할 때 가해지는 힘과의 관계는요 R 곱하기 F로 주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할까요? 회전운동 이 회전문을 했는데 여기가 중심 회전 중심이죠. 거기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문은 여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선 운동을 하지 않죠.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토크라는 것을 R 곱하기 F로 이렇게 벡터의 곱을 1장에서 배웠던 드디어 벡터의 곱을 써먹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운동량은 뭐였어요? P는 MV였죠? MV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죠. 여기서는요 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에다가 오메가라고 해요. 요거 곱하기 이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뭘 배웠습니까?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배웠죠. 여기서는요 2분의 1 그럼 뭘까요? I의 오메가 제곱. 이번 장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크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이번 장에서는요 이거를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안 배운 게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이거를 안 배웠고 이거 안 배웠잖아요. 그렇듯이 요거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게 토크인데 토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드마커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토크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토크. 아니면 여기 놓고 예를 들어서 중력의 토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회전을 잡고 힘을 늘어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돌죠. 왜 그러냐면 중력이 작용을 해서 요 중심축과 요 질량이 있는 전까지의 거리가요. 여러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회전력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시소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정확한 중심을 딱 잡는다면요. 얘 보드마커가 아마 여기에 손가락이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질량이 일으키는 중력에 의한 회전력과 요 손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일어난 회전력이 똑같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고 그냥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회전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회전력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못을 벽에 박을 때 이 회전 망치를 내리치잖아요. 그런 예제도 나올 건데 그 내리친다는 말은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 못을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는 거고요. 거꾸로 장돌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여러분 받쳐가지고 받침대로 해서 못을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돌이 이용해서 여러분 못 뽑으려면요 어디 잡고 빼는 게 제일 좋냐면은 이 지렛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점을 가지고 타면은 쉽게 뽑혀요. 왜 그렇죠? 회전력이 힘은 똑같다 하더라도 R이 크면은 P가 타고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에 들어올 적에도 저게 문이 여러분 집에도 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죠? 문이 이렇게 여기에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왜 여러분 여기에 손잡이가 있느냐면요. 가급적이면은 요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 아니고 손잡이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은 힘을 주고도 회전력을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가장 먼데 만들어놨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거리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똑같은 힘을 주고도 얘가 크기만 큰다면은 더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게 나와 있고요. 예제 8.1을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 적이에요.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만약에 이 경우라고 합시다. 여기서의 그러면은 작용하는 회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R이 이렇게 돼 있고 F가 이렇게 돼 있죠. 나란하게 옮겨보면은 R 그리고 R에서 F 쪽으로 이게 F고요. 지금 이게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R에서 F 쪽으로 이 네 손가락을 감으면서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방향이 이거의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위로 올라오는 방향은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크기는 R의 크기에다가요 F의 크기에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의 세타의 요 사이 R과 F가 이룬 각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RF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왜요? 사인 90도, 세타가 90도니까 사인 90도가 1이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요. 어떻게 쓰느냐? 단위 주의해야 됩니다. 단위는 이거는 미터고 이건 뉴턴이지. 뉴턴 미터는 뭐죠? 줄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줄은 에너지의 단위로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위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물리량을 대변하는 그러한 하여튼 약속된 양이잖아요. 그죠?
그럴 적에 줄은 벌써 우리는 에너지나 일의 단위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차원은 얘하고 같을 수 있지만 단위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의 단위를 우리는 그래서 뉴턴 미터라고 그냥 읽어요. 뉴턴 미터. 뉴턴 미터. 그래서 책에 174페이지 중간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제 8.1이 나오는데 예제 8.1 회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오는데요. 책에 F1과 F2가 F1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F1 F2는요 좀 더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림에서 볼 적에 F2가 약간 길어 보여요. 이거도 그렇지. 그래도 문은 얘는 일로 돌아라 그러고 얘는 일로 돌아라고 해도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도 결국은 이 길이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길기 때문에 아마 시계 방향으로 돌 거다. 시계 방향으로. 그건 예전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설명들이 여러 가지 몽키 스팬을 가지고 돌리는 거라든지 전부 다 회전 운동에 관한 예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76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벌써 다 했는데요. 예제 8.1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176페이지에요. 요거 아까 설명한 거를 나왔습니다. 170페이지에 176 거기에 1번, 2번, 3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토크의 방향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 토크의 방향 결정. 아까 설명했죠? 토크의 방향 결정. 방향 결정하는 순서. 어떻게 하라고요? R과 F를 이렇게 시작점이 같게 만들어 놓고요. R에서부터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 법칙인데요. 오른손을 가지고 R부터 F까지 감으세요. 감았을 적에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이 오른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을 어떻게 할까요? 밀어볼까요? 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F가 이렇게 되겠죠. 들어가는 방향이 F.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을 이렇게 민다고요. 민다. 그러면은 회전이 저렇게 될 건데 그러면은 토크의 방향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게 R의 방향은 이렇고요. F의 방향은 저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R 크로스 F 하면은 위로 가죠. 그때 이 위의 방향이 토크예요. 왜요? 다시 보십시다. R이 이 방향이고요. R이 이 방향이고요. F가 지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빨간 보드 마크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검은색으로부터 빨간색으로 감아줘야 되죠. 오른손을 가지고 검은색에서부터 R이 뭔데요? 여기서 힘이 작용하는 그 전까지 벡터예요. 그래 이게 R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는 이렇고요. 요게 벡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것을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R이죠. F는요,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밀친다 그랬으니까, 민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R 플러스 F는 검은색으로부터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위로 간다. 만약에 내가 이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 어떻게 돼요? 당기면 힘이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힘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R은 이렇고요. 힘이 이렇게 나오죠.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검은색으로부터 빨간색 R에서부터 F까지 감으면은 아래로 가죠. 그래서 그때는 빨간색일 적에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죠. 그게 176페이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예제 8.2를 한번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웠는데 예제 8.2 드디어 또 회전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전문이 나오는데요. 한 남자의 간의 이 거리 경첩으로부터요. 경첩이라는 것이 좁히면서 회전축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경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2m예요. 여기가 2m. 그 다음에요. 이 나란한 연직선상에서 60도의 세타로요 300N을 줬습니다. 이게 300N 힘을 줬어요. 그때 경첩의 위치를 회전축으로 선택하여 문의 작용 토크를 구해야 돼요. A1 토크를 구해봐라. T를 약간 이렇게 끝을 구부려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R 곱하기 F인데 R을 먼저 써줘야 됩니다. R을 먼저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 써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시 그려보면은요, 여러분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죠. 그래서 F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F하고 R을 시작점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이까지 60도라는 걸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크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토크의 크기 이거는 R의 크기에다가요 곱하기 F의 크기에다가요 사인의 몇 도예요? 60도랍니다. 60도. 그러니까 R이 얼마예요? 2죠. 2 곱하기 F는 300 제곱이고 사인 60도는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요 1.73이니까 5.1 얼마? 5.2 정도 되겠네요. 5.2 곱하기 10의 제곱. 그래서 이게 5.2 곱하기 10의 제곱이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뉴턴 미터라고요. 뉴턴 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번을 뭘 구하는 겁니까? B번은 세기가 문 반대편의 경치로부터 1.5 밑에 있다는 세기가. 그러면은 A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쐐기에는 최소 얼마만큼 힘이 가해져야 되는가? 우리가 쐐기라는 것에 문이 안 열리게 위해서 받쳐놓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요? 경첩으로부터요. 여러분 집에 가서 경첩으로부터 1.5m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당기는데 여기서 이렇게 1.5m 정도 되는 여기에 뭘 받쳐 놓는 거예요. 문 밑에 끼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적에 여기 경첩이 쐐기가 있는데요. 쐐기 맞습니까? 쐐기가 있는데 최소한 얼마만큼 힘이 가해져야 되나 쐐기에 얘는 얼마만큼 이름이 이렇게 가해져야 될까요? 그러면 문이 안 열리냐 이 말입니다. 문이 당겨도 안 움직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크들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토크들의 합이. 그래서 우리가 힘이 지금 여기서 받는 게 있고요. 여기 가해주고 여기는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 힘이 일으키는 모든 토크들을 다 더해가지고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토크의 세개 봅시다. 경첩에도 작용하지만 더하기 또 뭡니까? F 토크의 쐐기
더하기 토크. 지금 여기 한 것이 F.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이게 0이 돼야 되죠. 이게 B번인데. 왜냐면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회전력을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적에 지금 경첩에 의한 힘이 있는데요. 어떤 힘인가 있을 거예요. 있어도 이거는 0이 돼야 된다. 왜? R이 0이기 때문에. 이 R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 R을 우리는 회전팔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이 회전팔이 뭔가 회전축으로부터의 여기 쓰여놨어.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전까지의 거리 하는 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첩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만 이 경첩 자체가 지금 회전축이 되죠. 그러니까네 힘이 작용하는 지점하고 회전축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크에 회전축에 작용하는 경첩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회전 힘은 제로가 된다. 힘은 0이다. 자, 잘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건데요. 다 대기 제로 돼야 되니까 이거는 뭐였죠? 아까 전에 R의 세기에 곱하기 F 사인의 90도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기가 지금 이렇게 바꿔주니까요. 각이 90도가 됩니다. 이것이 뭐가 돼야 되죠? 우리가 구한 5.2 곱하기요. 요 여기 F가 우리 구했잖아요. 그죠? 5.2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R을 알죠? 왜요? 여기 회전축으로부터 1.5m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F는 어떻게 돼요? F 세기죠, 이거는. 세기다, 그죠? 또 세기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R 세기분이에요. 여기. 나눠주죠? 나눠주니까, 그 다음에 5.2 곱하기 10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뉴턴 미터였죠,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1.5m잖아요. R 세기가 1.5m죠? 그러면은 1.5m니까 요 미터가 없어지고요. 답은 3.몇이네요? 347N이다. 347N. 그죠? 347 곱하기 1.5 하면 5점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수님께 책에 보면은 마이너스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0 방향이 떨어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90이었는데 넌으로 이 이꼴로 요를 넘겨가지고 사인 90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었냐면요. 이 힘은요, 절대로 이 문을 요렇게 당길 거예요. 요렇게 돌게 할 겁니다. 근데 세기는요, 결국은 이렇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토크를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이꼴로 둘 거죠. 반대 방향 마이너스 했으니까 한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조금 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토크라는 것은 벡터와 벡터의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요. 벡터와 벡터의 곱으로 된 게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크의 방향 결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의
두 번째에 페이지 177페이지를 보니까요. 페이지 177페이지가 뭐가 나오냐면 질량 중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질량 중심. 8.1을 보면은요. 질량 중심과 뭐가 되어 있죠? 중심 운동, 질량 중심의 운동. 자, 우리가 이때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떠트리면 이거 운동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죠? 했는데요. 우리는 무슨 가정을 사실 했냐면은 요 질량이 어느 한 점에 그냥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했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보드마크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일 때와 요렇게 떨어뜨릴 적에, 요렇게와 요렇게 떨어뜨릴 적에 요 점의 운동은 달라요. 요 점의 운동은 다르죠. 위치가 다르잖아요. 요 점과 요렇게 놨을 때 요 점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드마크의 운동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요 놈이 어느 한 점에 그 질량이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질량이 그 점에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질량이 변화를 일으킨 그것을 우리가 그 운동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질량 중심의 변화에 대한 운동을 우리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질량 중심이 뭔가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게 중심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제 손에 올려놓고 평형이 되는 점을 찾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려면 양쪽에 안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요 피부하고 단 요점 상의 연직선상의 그 어느 점의 한 점이 이 무게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무게 중심이 뭐냐면은 페이지 17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무게의 전체 무게인 힘의 작용점의 위치를 정하는데요. 물체의 회전의 영향과 금방 말씀드렸듯이 질량의 중력 무게에 의해서 회전을 일으키지 아니하게 하는 그 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가 놓이는데 정확하게 어딘가를 놓으면 이게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있는 그 점이 무게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 이해되셨나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W죠, 무게니까 웨이트잖아요. 다음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럼 무게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G로 나눈 것, 그것을 우리가 질량 중심의 위치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8장이요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77페이지라는데 연습 문제를 빼고는요 196페이지까지 약 한 20페이지가 남았어요. 20페이지가 남았는데 한 두세 시간 만에 이렇게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가급적 예제들을 이렇게 안 빠뜨리고 가도록 하는데, 예제가 빠뜨리면은요 그 예제를 설명해주는 그 동영상을 찾아보십시오. 기초물리학 아니면은 제가 전공기초 이런 걸 치보면은 나올 겁니다. 전공기초 그런 걸 치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